가장 최우수 기업으로 이제 뽑히면은 1억까지 지원금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감이 안 잡히거든요. 어디 가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돼요? 일단은 그 K 스타트업이라는 정부 사이트가 있습니다. 학력이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고 전공을 하지도 않았고 관련 경력도 없는데 이렇게 창업하고 싶어도 이런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나요? 카페 창업이라든지 음식점 창업 이런 일반적인 창업들도 여기서 많이 지원을 받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1억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4천만 원 지원금을 받고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받은 몇 천만 원에서 1억 정도의 지원금은 내가 흥청망청 쓸 수도 있고 정말 내 마음대로 다 쓸 수 있는 건가요? 일반적인 소상공인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이걸 뭐 어디다가 썼냐 이런 거를 따지진 않고요. 너무 뭐 이거를 사서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코인에 투자하고 이러면은 안 되고 자기 사업에 맞게 용도에 맞게 쓰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업 경영 컨설팅을 하고 계시는 안재욱 단장님을 모셨는데요. 네. 안재욱 단장님이 오늘 정부에서 1억까지 창업 지원을 받아서 창업할 수 있는 방법과 ESG 경영이라는 트렌드를 통해서 창업 지원금을 더 잘 받고 많이 받는 방법까지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오늘 한번 대화 나눠볼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글로벌 기업 성장 협의회 안재욱 단장이라고 합니다. 기업 경영 컨설턴트라고 하면 굉장히 일반인 입장에서는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네. 경영 컨설턴트라는 건 어떤 일을 하는 걸까요? 경영 컨설팅이라는 거는 사업을 하시는 대표님들이 뭐 세무적인 거나 회계, 노무, 특허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대표님들이 본인이 다 할 수가 없는 것들이 전문적인 게 많이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자문과 회사를 스케일업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컨설팅들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영 컨설턴트가 필요한 회사들은 어떤 회사들인가요? 막 삼성 같은 대기업 같은 데서 필요한 건가요? 삼성이나 뭐 LG 같은 대기업들은 사실 기획 전략실이나 이런 전문가 집단들이 전부 다 있고요. 저희가 컨설팅을 의뢰를 받고 실제로 진행하는 업체들은 중소기업들. 근데 소상공인 분들도 다 당연히 사업자시니까 해당되고 개인 사업자분들 그리고 사업자분들 전부 다 저희가 컨설팅을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실제로 해보면은 세무적인 거는 조금 알아도 깊숙이 들어가면은 전체적으로 좀 모르시고 그리고 세무사를 전적으로 이렇게 믿고 계세요. 근데 세무사 분들이 제가 뭐 이렇게 세무사를 욕하는 건 아니고 세무사분들이 실질적으로 기장만 거의 하시는 영역이고 기장 외에 정부 지원금이라든지 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재무제표나 이런 거를 좀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서는 기장을 하시는 세무사분들이 꼼꼼하게 이렇게 봐주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다 종합적으로 컨설팅을 자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업이나 사업하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한꺼번에 자문을 해주는 역할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어떤 기업 경영의 과외 선생님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죠. 과외를 해줘서 이 기업이 정말 뭐 학교로 치면은 서울대를 가게끔 만들어주는 그래서 나중에 기업 대표님들이 성향이 이거를 코스닥 상장을 해야겠다 아니면 M&A를 해서 뭐 천년 만년 기업을 유지를 할 수는 없으니까 엑시트 전략까지 다 짜드리고 기술력이나 여러 가지 분야에서도 최대한 매출을 올릴 수 있게 기업을 경영하는 거는 당연히 매출을 신장하는 거고 고용도 늘리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발생되겠지만 그런 것들을 최대한 기업 입장에서 저희는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기업 경영 컨설팅을 받을 만큼 성장한 기업은 아니지만 안 당자님을 통해서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정부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그거에 대한 얘기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 창업을 하거나 제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질범님 같은 경우도 여성분이시고 나이가 젊기 때문에 30대이신 분들, 20대이신 분들은 특히 이런 정부 관련된 창업 지원금이 종류가 많이 있으니까요. 요거를
잘 알아보셔서 조건이 맞으면은 무조건 지원하시는 게 당연히 저는 맞다고 보고, 이게 떨어져도 매년 나오는 자금이고 지원금이고, 정부의 이게 대출 융자가 아니라 지원금이기 때문에 이 지원금을 받아서 사업을 시작하면은 당연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주범님도 이런 분야에서 조건이 맞으면은 하시면은 당연히 좋습니다. 제가 저번에 듣기로는 1억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맞나요? 이게 지원금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23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대부분 뭐 예비 창업 패키지라든지 초기 창업 패키지, 또 청년 창업 사관학교, 이런 다양한 분야가 대부분 다 최대 1억까지 지원금이 나오고, 그 안에서 뭐 전부 다 1억을 주는 건 아니지만, 가장 최우수 기업으로 이제 뽑히면은 1억까지 지원금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다는 거를 몰랐었는데 지금 말만 들어서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감이 안 잡히거든요. 이걸 모르는 예비 창업자분들이나 초기 창업자분들이라면 어디 가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돼요? 일단은 각 기관이 전부 시행하는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주관사가 이거를 근데 일일이 다 사업하시는 분들 바쁘니까 다 일일이 알 수는 없고, 그 K 스타트업이라는 정부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쪽에 들어가셔서 창업 지원금 관련돼서 공고가 계속 올라와요. 그런 것도 관심 있게 보시고, 아니면 내가 예비 창업자다 그러면은 당연히 예비 창업 패키지를 관심을 갖고 쭉 지켜보시면 되고, 공고가 나오면은 지원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청년이시다, 만 39세 미만 청년이면은 청년 창업 관련된 뭐 청년 창업 사관학교 같은 이런 지원금들을 관심 있게 보시다가, 공고가 보통 다 연초에 3월, 4월쯤에 나와서 신청 마감이 뭐 4월, 5월 이때 끝나거든요.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 보통 많이 하기 때문에 이번에 신청을 못했다, 아니면 접수를 했는데 탈락을 했다, 내년에 또 하셔도 됩니다. 또 하셔도 되니까 많이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창업하고 싶은 분야에 학력이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고 전공을 하지도 않았고 관련 경력도 없는데 이렇게 창업하고 싶어도 이런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나요? 이거는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인데, 지금 창업 패키지가 관련된 이런 창업 자금 종류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있습니다. 경쟁률이 있고 다른 사업가분들하고 경쟁을 해서 실사 발표도 해야 돼요. 그 전문가분들 앞에서 그런 이제 발표력, PT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까 이렇게 1억까지 나온다 이런 것들은 그런 거에서 다 다른 경쟁자들과 경쟁을 해서 가장 기술성이나 여러 가지가 뛰어나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뭐 카페 창업을 해야겠다, 뭐 이제 음식점 창업을 해야 된다 이런 거에서 지원금을 모두 다 받을 수는 없고요. 근데 여기서 아까 지원금 종류에서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라는 게 있어요. 요건 주관사가 소상공인 지등공단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넣으면은 아까 그런 카페 창업이라든지 음식점 창업, 이런 일반적인 창업들도 여기서 많이 지원을 받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1억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4천만 원 평균 요 정도 해갖고 지원금을 받고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4천만 원이 융자가 아니라 정말 지원금인가요?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는 자부담금이 없는 지원 사업이라서 예비 창업 패키지도 자부담이 없고, 근데 뭐 초기 창업 패키지나 청년 창업 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자기 부담금이 뭐 1, 20%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공고를 보면 정확히 나오고, 내년에 되면은 어떻게 될지 24년 되면은 한도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거는 정부 정책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근데 4천만 원에 대한 그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는 자기 부담금이 없으니까 그거를 한다 그래서 나중에 뭐 갚거나, 아니면은 이게 사업이 망한다 그래서 다시 뭐 되돌려주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네, 정말 예비 창업자분들이라면 혹시 나도 해당이 될지 모르니 꼭 알아보기는 해야겠네요. 예, 그 공고문을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지원 사업마다 자격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걸 꼼꼼히 보시고, 내가 청년이다 아니면 여성이다 이런 게 다 예비 창업 패키지도 일반 자금이, 일반 지원 서류, 그 서류 전형으로 보면 일반 전형이 있고 특화형이 있어요. 그래서 여성 경우는, 여성 기업이 대표님이신 경우는 따로 여성 특화로 넣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러면 경쟁력이 떨어지겠죠. 그런 거를 꼼꼼히 보셔서 내가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전형을 대학교로 치면은 서류 전형을 넣는 거죠. 지금 듣고 보니까 굉장히 대학교 수시로 가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게 진행을 하면은 업체들 보면은 이거를 할 때 수시랑 마찬가지로 대학교 수시를 보면은 이 학생이 임원, 학생 때 이제 임원도 하고 학교 회장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그리고 학교 기록부도 보고 상장 같은 게 있으면 가점이고 이런 게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나이 그리고 여성 뭐 이런 것도 다 서류 전형이지만 여기에서 가점들을 경쟁이다 보니까 특허 인증이라든지 다른 뭐 여러 가지 인증 제도들도 많이 보고 기술력도 보고 그렇게 지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창업지원금에 도전하는 것을 그렇게 꼭 과외 선생님 같은 경영 컨설턴트가 있는 상태에서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인들도 그냥 공고만 보고 도전해도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일반인 분들도 그냥 직접 진행을 하셔서 많이 하시고 계시고요. 다만 이게 매년 경쟁률이 좀 지역마다 좀 편차는 있지만 많이 높고, 그리고 요거는 다른 지역으로 지원이 가능한 지원 사업들이기 때문에 좀 눈치 게임도 있습니다. 이제 컨설턴트로서는 뭐 그렇게까지 좀 돼 있는 거는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눈치껏 이렇게 좀 경쟁률이 작년에 봤을 때 좀 떨어지는 지역으로 일부러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전략적으로도 접근을 하는 그러면은 운 좋게 또 될 수도 있고요. 일반인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들을 쓰는 게 되게 어려워하세요, 많이. 이것도 질범님 영상에 보시면 챗 GPT로 사업계획서 쓰는 방법들도 많이 나와 있고,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 그렇게 받은 몇 천만 원에서 1억 정도의 지원금은 내가 흥청망청 쓸 수도 있고 정말 내 마음대로 다 쓸 수 있는 건가요? 원칙적으로는 그러면은 당연히 안 되지만 이런 지원금 성격의 정부 자금은 대부분 평가를 많이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아까 얘기한 이제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는 신사업 창업 패키지나 이런 것들은 금액도 좀 작고 일반적인 소상공인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이걸 뭐 어디다가 썼냐 이런 거를 따지진 않고요. 대신에 청년 창업사관학교나 이런 데들은 혜택도 많이 주기지만 그만큼 평가도 당연히 이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뭐 이거를 사서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코인에 투자하고 이러면은 안 되고, 자기 사업에 맞게 용도에 맞게 쓰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업계획서를 써서 지원을 받을 때 요즘에는 사업계획서에 ESG라는 게 들어가면 굉장히 가점을 많이 받는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ESG가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ESG가 뭐예요? 지금 사실 ESG가 가장 핫한 트렌드고 정부에서도 최우선 가점으로 지금 하는 걸로 저희 컨설턴트들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ESG는 말 그대로 영어 앞에 약자로서 E는 환경에 대한 거, 그리고 S는 사회적인 기업, 그리고 G는 가버넌스는 지배구조 개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내가 그런 경영을 ESG 경영을 하고 있다, 이걸 어필을 하는 기업일 때 가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서는 ESG가 한 번에 이해가 되진 않는데 실제로 ESG를 도입한 어떤 대기업이라든가 우리가 알기 쉬운 케이스들이 있나요? 예, 많이 있죠. 지금 ESG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ESG를 한다 안 한다, 예전 같은 경우는 재무적인 평가만 해서 뭐 기업을 투자를 한다 이랬지만 지금 외국 같은 경우는 선진국은 ESG를 한참 전부터 여러 가지 분야에서 평가를 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도 삼성, 뭐 LG 이런 대기업들은 ESG 경영을 예전부터,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예전부터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오너 일가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도 다 ESG의 일환인 거고, 그리고 소상공인 분들도 일반 개인분도 ESG가 저게 뭐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 회사에 뭐 이렇게 배달을 하는 우리 회사에 오토바이를 전기 자전거로 바꾼다든지 전기차를 쓴다든지 이런 것도 다 환경에 개선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ESG를 한다, 이거를 사업계획서상에 어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즘에 커피숍 가면 종이 빨대 주고 이렇게 그런 것도 다 ESG 때문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스타벅스라든지 이런 대기업들 특히 지금 여러 가지 실제로 보면은 종이를 많이 아끼고 뭐 빨대도 플라스틱을 종이로 바꾸고 환경적인 지구 환경을 생각해야 되니까 이런 거에서 기업들이 많이 눈에 뭐 보이고 안 보이고 많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ESG에 참여를 하는 거고 이게 지금 정부 기관에서는 왜 중요하게 보냐면은 앞으로 점점 이런 비재무적인 요소들이 기업을 투자하거나 성장을 하는 걸 정부 기관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ESG 경영은 앞으로는 이제 필수인 시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ESG 경영에 대해서 짧게 이제 한 말씀 드리자면은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ESG를 사업 계획서나 이런 게 할 때 아까 제가 학교를 잠깐 비유를 했었는데 학교 다닐 때 이제 상장을 많이 받으면은 당연히 수시를 할 때 학교에서 가점을 주고 뽑을 거 아니에요. 근데 ESG도 정부 기관들의 ESG를 내가 경영을 한다, 어필할 수 있는 상장인 인증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요 인증을 지금 많이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인증이 뭐냐면 ISO 인증입니다. ISO 인증은 국제적인 그 시스템 매뉴얼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한국의 KS 마크라든지 이런 것처럼 국제 그 인증 마크를 쓸 수 있고 요 인증을 도입을 하면은 정부 기관에다가 우리 기업은 이런 ESG 경영을 할 수 있다. 이거를 정말 명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인증 제도인 거죠. 그래서 ESG 경영과 ISO 인증은 지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고, 그래서 대표님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예비 창업자분들 아니면 지금 실제로 기업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소상공인분들도 ISO 인증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뭐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뭐 품질 환경 인증 이런 거에서 다 그 넘버가 다 있기 때문에 이 ISO 인증은 반드시 숙지를 하셔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듣고 보니까 꼭 필요하다는 필요성은 인지가 되는데 참 조금 커진 기업에서는 iOS 인증 같은 걸 할 수 있지만 예비 창업자들이나 초기 창업자들한테는 막연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창업 지원금을 받기 위한 단계에서 예비 창업자들, 초기 창업자들이 이 ESG를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나요? 실제 구체적인 사례가 좀 있나요? 일단은 예비 창업자분들이 ISO 인증을 받거나 이런 건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이제 사업계획서상에 예비 창업자분들은 사실 그 지원금을 받거나 자금을 받거나 아니면 정부 지원 사업을 참여를 할 때 사업계획서상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것들을 어필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기업이 우리 가게가 ESG 경영을 할 거다 이거를 사업계획서상에 넣어야 되는데 그거를 계획이기 때문에 사실은 안 해도 되는 거지만 최대한 ESG를 내가 환경을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아까 기업들이 하는 거를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가게에 빨대도 종이 빨대를 쓰겠다. 그리고 차도 전기차로 다 하겠다. 이런 것들을 어필을 하는 것 자체가 ESG를 우리는 할 거다. 이거를 계획을 하는 거라서 그게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가점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ESG 경영을 한다는 거는 사업계획서상에 예비 창업자를 꼭 넣으셔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창업을 하시면은 아까 얘기한 ISO 인증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ESG 관련된 직원 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대표님들이 전문적으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경영 컨설턴트 분들의 자문이나 컨설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예비 창업자들이라든가 정말 난 창업한 지 얼마 안 돼서 내 사업장은 굉장히 영세한 그런 소상공인일 경우에 ESG를 같이 녹여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사례들은 많이 있는데요. 일단은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뭐 카페를 예로 들면은
카페는 아까 얘기한 이제 빨대를 플라스틱 빨대를 종이로 한다든지 아니면 베이커리 쪽이면은 패키징 같은 것들을 좀 친환경 소재로 비닐이나 이런 게 아니라 좀 여러 가지 요즘 친환경 제품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쓴다. 그리고 배달 음식점이다. 여기도 다 적용이 되겠죠. 그렇게 음식점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배달 같은 거에서 전기 자전거, 전기차를 활용을 한다든지 그리고 최근에 뭐 미용실 같은 경우도 제가 ESG 관련돼서 자문을 해줬었는데 여기는 이제 직원분들이 많이 미용실 헤어샵이었는데 브랜드 헤어샵 여기서도 직원분들이 이제 대부분 다 프리랜서세요. 근데 이런 직원분들을 위해서 ISO 인증도 도입을 했지만 그 전에 복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제도들을 도입을 했다. 직원 복지를 신경을 쓴다. 이런 것도 다 ESG의 사회적 기업인 거니까 다 해당을 되는 거고 그래서 너무 ESG를 용어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백종원 선생님도 그 방송에서 ESG를 직접 언급을 했지만 본인 회사나 여러 가지 방송에서도 ESG 관련된 그 신청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참고를 하셔서 내가 이제 ESG를 하는 거에서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시고 실제적으로 지금 실천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이제 내가 인지를 못할 뿐이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사업계획서상에다가 전부 다 최대한 넣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 ESG를 꼭 필수적으로 넣어야 되는 시대가 온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ESG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고 일단 선진국에서는 전부 다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고 우리나라도 지금 최근에는 ESG 관련된 것들이 여러 가지 정부 지원금 사업들에서 가점이지만 이게 지금 실제로 기업 대표님들이 보시면 공감을 많이 하시겠지만 입찰이라든지 조달청에 들어갈 때도 전부 다 이거를 보고 있습니다. 안재욱 컨설턴트님이 이렇게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사례들을 보셨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는 굉장히 아주 특별한 건 아닌데도 정부 지원금들을 잘 받았던 사례들이 좀 있나요? 실제로 진행을 해보면은 선정된 기업들이 보통 이제 기술성이 우수하거나 여러 IT 쪽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좀 특이한 분야나 이런 것도 많이 있고요. 제가 사례를 보면은 여긴 제주도니까 제주도로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대부분 이제 제주도 하면은 떠오르는 것들 있잖아요. 이거를 단순하게 가공해서 판매하는 것보다는 사업계획서상에서 이거를 스토리를 입혀갖고 내가 이제 가공도 하고 농부한테 사서 1차 산업인 농부한테 사서 가공도 하고 이거를 관광객들 대상으로 체험 공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산업을 좀 다양화해갖고 복합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쓰면 이런 사업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돌사진 대여, 돌 관련된 업체, 요것도 선정된 사례를 보면은 단순히 그 대여 사업이 아니라 여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직원을 채용할 때 경력 단절 여성들이라든지 외국인 근로자분들, 다문화 가정 근로자분들을 채용하는 거를 사업계획서에 많이 넣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이제 친환경적인 그런 자재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넣어서 그런 거를 어필을 해갖고 선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업을 시작하는 입장에서 아이템이 기술성이 부족하거나 이래도 물론 경쟁이기 때문에 기술성도 있고 사업성도 있고 당연히 그러면 더 좋지만 그런 게 조금 부족하더라도 사업계획서상에서 ESG 환경적인 거나 여러 가지 어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참고를 하셔서 사업계획서를 쓰시면은 자신감 있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표도 당연히 자신감 있게 이 심사위원들도 사람들이다 보니까 아무리 기술성 좋고 이래도 좀 자신감이 떨어지고 이런 분들보다는 당당하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을 받는 창업지원금 1억을 받는 이런 사업계획서 쓰기라든가 발표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ESG 경영은 이왕이면 거의 필수적으로 넣어주시는 것이 좋고 그거에 플러스 좀 이렇게 적극적인 모습과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보여주시면은 경영 컨설턴트 없이도 개인이 혼자 해도 지원금 받을 수 있는 거네요. 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팁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창업 지원금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서상에서는 혼자보다는 당연히 이제 팀원들을 처음에 같이 시작하는 팀원들을 넣는 게 훨씬 유리하고요. 그리고 그 팀원들을 볼 때 여러 가지 학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봅니다. 보아서 내가 학력이 조금 관련 학위가 없는 네. 거예요? 내가 사업을 시작할 때 자격증? 네. 전문적인 자격증이 없더라도 같이 구성되는 팀원들 중에서 그런 학위라든지 전문적인 자격증이 있으면은 그게 되게 유리한 가점이고요. 실질적으로 심사위원들이 보면은 팀원들의 구성을 엄청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대표님이 A급이라 그래도 팀원분들이 C급이다. 그러면은 오히려 전체적으로 B급인 팀원들이 있는 그 사업계획서와 그 업체에 가점을 많이 줘서 전체적으로 B급인 팀원들이 있는 사업체에다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꿀팁이네요. 왜냐면 보통 팀원들을 선정할 때 자기보다 더 고스펙인 팀원을 구하기보다는 비슷하거나 이렇게 한 사람을 구할 확률이 더 높잖아요. 자기 원래 주변 환경이라는 것이. 하지만 내가 모자란 능력이 보완되게끔 팀원을 구하는 것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그냥 심사위원분들한테 나는 이게 좀 부족하지만 내 팀원에서는 이거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팀원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시너지를 높일 거고 같이 사업을 성장을 시킬 거다. 이런 부분을 어필하는 게 가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팀원들이나 앞으로 고용할 인원들도 그런 ESG에서 S 그 소사이어티 그 맞나요? 소사이어티 네, 맞나요? 소사이어티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사회적인 명분으로 조금 사회적인 약자분들을 고용하거나 이런 것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네, 당연히 됩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경력 단절 여성분들 또 이제 여성분들 보면 이제 임신 출산 때문에 경력 단절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 중에서도 그 관련 업종에 이제 학력이 높다든지 스펙이 좋다든지 그 관련 자격증이 많은 분들을 같이 이렇게 팀원으로 해서 창업하면은 되게 가점이 많이 됩니다. 저번에 안재욱 단장님께서 지식재산센터라는 곳에 가면은 되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그 지식재산센터라는 이제 정부 기관 중에 각 지자체마다 있습니다. 검색하면은 내가 이제 소속돼 있는 지역의 지식재산센터 가까운 곳에 한번 방문을 해보시는 걸 저는 꼭 권장을 하고요. 가시면은 공무원분들이 친절하게 안내도 해주시고 지식재산센터 앞에 이제 지식산업이라는 게 이제 IP 이게 이제 특허잖아요. 근데 특허를 낼 때 대부분의 이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창업자분들이 특허를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사업 생각 이런 것도 다 특허로 낼 수가 있고 이런 거에서 특허 이제 비용이 뭐 이제 전문가 변리사를 쓰면은 비용이 좀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지식재산센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또 공고나 아니면은 제가 가장 좋은 거는 저는 좀 기관들을 찾아가 보는 게 이제 예비 창업자 분들은 저는 권장을 해서 가셔서 여러 가지 물어보시면은 이 부분에서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지식재산센터에서 특허도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저렴하게 낼 수 있고 그리고 그 특허를 활용해서 이런 예비 창업 패키지나 이런 정부 지원금들을 받을 때 다 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 예비 창업 패키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 이런 과외 같은 것도 무료로 해주는 기관도 있고 하니까요. 찾아가서 직접 상담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손품뿐만이 아니라 발품도 직접 팔아보고 정말 이렇게 많이 구해봐야지 더 많이 얻을 수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떤 거든 사실 그런 거를 나는 정말 하기가 귀찮고 시간이 안 된다 이러면은 전문적인 이제 경영 컨설턴트 분들인데 자문도 구해야 되지만 예비 창업자 분들은 저는 한번 직접 실행을 해보시는 게 저는 추천을 드리고 창업자 사업가 마인드를 어쨌든 갖고 시작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뭐 다 붙을 수는 없겠지만 매년 이제 하는 이런 정부 사업들 매년 바뀝니다. 많이 그리고 새로운 것도 너무 많이 나오고 이런
근데 요즘엔 너무 이제 정보가 많기 때문에 알려고 하면은 다 알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내가 조건이 된다 이러면은 저는 무조건 한번 해보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서 어려운 게 있거나 예,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게 있으시면은 예, 여기 댓글에다 또 남겨주시거나 컨설팅을 의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듣고 보니 저도 어떻게 하면은 ESG를 도입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이 되고 되게 어렵게 느껴졌는데 지금 생각나는 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럼 한번 들어보시고 단장님이 괜찮은 ESG 아이디어인지 한번 판단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지금 쇼폼 제작이라든가 블로그 글을 써주는 여러 가지 마케팅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게 재택근무가 가능하고 엄청난 학위라든가 경력이 없어도 되다 보니까 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육아로 경력 단절된 주부님들이 또 지원을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 분들이 이런 마케팅 콘텐츠를 만드는 것도 마케팅 회사로서 ESG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뭐 S 사회적 기업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력 단절된 분들이 사실상 취업을 내가 원하는 직종으로 다시 취업하거나 이런 게 현실적으로 많이 힘든 부분인데 이런 거를 정부에서 해결을 못하는 부분을 내가 기업가로서 사업가로서 해결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채용을 해서 또 교육도 하고 같이 성장을 할 수가 있다. 국가에서는 어떤 기업에서 사회적 약자라든지 경력단절 여성분들 이런 분 다문화 가정 이런 분들을 취업을 시키면은 그 자체로 일단 플러스인데 거기서 사업이 잘 되면 될수록 세금도 낼 테고 고용에 대한 효과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가점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ESG 경영은 그 자체로 이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도 지금 질범님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사업계획서나 이런 걸 어필을 할 수 있는 ESG적인 요소입니다. 제가 만약 사업계획서를 쓴다면 ESG 중에 방금 얘기한 S만 들어가도 ESG 경영이라고 보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냥 ESG는 통칭 이게 종합적으로 그냥 이렇게 단어가 돼 있는 거고 그 중에서 한 가지만 해도 우리는 ESG 경영을 하고 있다 이걸 어필을 할 수 있는 거고 그걸 정부 기관에서 너네는 요것만 하니까 나는 요 정도만 줄게 이런 거는 아니고요. 예, 그런 거를 실제로 알고 그 사업계획서에다 쓰느냐 아니면은 모르고 쓰느냐 이 차이이기 때문에 최대한 ESG 경영을 어필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정부 기관에서는 23년도 매년 트렌드가 조금 있는데 지금은 가장 핫한 트렌드고 가장 가점이 좋기 때문에 꼭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ESG라고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말고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한 직원을 고용하더라도 그 ESG에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뭐 빨대를 하나 쓰더라도 ESG에 해당이 되는지 하면서 만들어 나가시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되게 좋은 꿀팁들 많이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도 원래 ESG라는 말이 너무 어려워서 제가 나중에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를 이렇게 도전을 해볼 때 이게 어려운데 제가 안당장님 붙들고 맨날 물어볼 수도 없었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설명을 듣게 되니까 이해가 쏙쏙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ESG 관련된 거는 저도 주기적으로 저희 협회 ESG 제가 총괄을 맡기 때문에 계속 뭐 세미나나 강연도 하고 있으니까요. 기회가 되면은 그런 강연에서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도 궁금한 게 있으면은 이 경영 컨설턴트시니까 제가 많이 물어볼게요. 이거 보시는 분들도 이 밑에다가 댓글에 궁금한 거 많이 남겨주시면은 나중에 직접 답변해 주실 거니까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